자동으로 수집된 글에 체크만 한번 눌러주면 AI가 각 플랫폼에 맞는 글을 이렇게 완성해줍니다. 거기다 포스팅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SNS 글쓰기가 진짜 쉬워지겠죠? 여러분, 요새 SNS 마케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요즘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퇴근 후 SNS 활동만으로 본업 연봉만큼 수익을 올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셀프 브랜딩을 하거나 향후 부업으로 활용하기에 정말 SNS는 최고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 운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포스팅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해외 마케터들은 이미 AI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SNS를 운영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일 1포스팅은 물론 그 이상의 콘텐츠 발행도 거뜬히 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한 번만 설정해두면 SNS 게시글이 자동으로 포스팅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AI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신 뉴스 수집부터 게시글 작성, 그리고 포스팅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뭘 써야 할까 고민하던 때에서 벗어나 꿈꾸던 1일 1포스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자동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과 상세한 프롬프트 예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링크드인과 트위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채널에도 충분히 응용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종 결과물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구글 알림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뉴스 사이트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의 최신 뉴스를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뉴스들 중에 여러분이 SNS에 포스팅하고 싶은 뉴스를 선택해서 체크박스를 누르면 챗GPT가 이걸 알아서 SNS 글로 바꿔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챗GPT가 작성한 글이 마음에 들면 옆에 발행 버튼을 눌러서 실제 SNS에 자동으로 포스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체크박스를 누를 필요도 없이 완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완전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이 체크박스를 쓰는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좀 더 자연스러운 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다듬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체크박스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사람이 쓴 것 같은 글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메이크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만들 예정인데요. 메이크닷컴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메이크닷컴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SNS 자동화의 첫 단계인 구글 알림이 설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RSS로 매일 뉴스 기사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RSS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RSS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새로운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많은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들이 자체적으로 RSS 피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의 RSS를 구독하면 이 매일경제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뉴스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각각의 뉴스 사이트에서 RSS를 따올 수도 있지만 구글 알림이는 이러한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키워드만 설정하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뉴스들을 다 수집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 구글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최신 뉴스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AI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AI 관련 뉴스들이 쭉 뜨게 되고요. 이 뉴스들을 수집하고 싶다면 상단의 알림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필 부분을 눌러서 수신 위치를 RSS 피드로 바꿔주시고 알림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AI라는 키워드 옆에 이 전파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 전파 아이콘을 누르면 XML로 구성된 RSS 뉴스 피드 주소로 이동합니다. 이 주소창에 주소를 전체 선택 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닷컴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게요. 먼저 메이크닷컴에 로그인하면 저 같은 화면이 뜨실 텐데요. 왼쪽에 시나리오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뉴 시나리오를 눌러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성해주세요.
일단 뉴스를 수집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건데요. 제 유튜브 설명란에 미리 제이슨 파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뒀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먼저 다운받아 주시고요. 다운받으신 분들은 여기 시나리오 하단에 점점점을 눌러서 임포트 블루프린트를 눌러주시고 다운받으신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여기서 RSS 뉴스 수집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옵션 창이 보이실 건데 이 URL 부분에 아까 만든 피드 주소를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AI 뉴스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데이트 from과 데이트 to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뉴스를 가져올 건지 입력하는 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now 그리고 -6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부터 6일 전까지의 뉴스를 가져오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6을 1로 바꿔서 오늘부터 어제까지의 뉴스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maximum number of returned items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몇 개의 뉴스를 가져올 거냐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5개까지만 가져오는 걸로 설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두고 OK를 눌러주시면 저장됩니다. 하단에 Run Once 버튼을 누르면은 이 시나리오가 실행되거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Run Anyway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저처럼 여기 위쪽에 흰색 동그라미가 뜰 텐데요. 이 RSS 뉴스 수집 위에 흰색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뉴스가 수집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번들 1부터 번들 2, 번들 3 해서 총 5개의 뉴스가 가져와진 걸 볼 수 있고요. 각 번들 안에 보면은 뉴스의 제목, 그리고 뉴스의 개요, URL도 가져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뉴스 제목이랑 URL만 있고 뉴스 본문이 없어요. 본문을 가져오려면 이 URL로 접속을 해서 실제 기사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URL이 진짜 기사 URL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 붙여 넣어서 실제로 가는 주소를 확인해 보면 실제 주소는 이 주소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이렇게 깔끔한 주소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make.com에 제가 3개의 모듈을 미리 추가를 해뒀는데요. 각각의 모듈이 걸음망처럼 작동해서 복잡한 URL을 단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정규식이라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이 정규식 규칙은 지금 이러한 URL에서 이 URL 이퀄 다음 부분부터 NCT 사이의 이 URL만 뽑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은 이 %3D를 이퀄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듈은 이 URL에서 %3F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물음표로 바꿔준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3번의 정제 작업을 거치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깔끔한 기사 URL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이 URL 정제 3번에 흰색 모듈을 눌러서 이 오퍼레이션 부분을 눌러서 아웃풋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기사 URL이 뽑혀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깔끔해진 URL로 실제 뉴스 본문을 가져와 볼 겁니다.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HTTP를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서 Make a Request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세요. 이 URL 부분에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전 모듈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쭉 뜹니다. 여기 이 색깔로 표시된 이 박스들이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이 바구니 안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넣어야 될 정보는 URL 정제 3번의 모듈을 통해서 깔끔하게 걸러진 URL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URL 정제 3번 밑을 보면은 이 바구니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깔끔한 URL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URL 정제 3번의 텍스트 바구니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메소드는 현재 상태 그대로 get으로 두면은 뉴스를 get, 즉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고수들만 아는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자기네 사이트에서 정보를 스크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헤더를 검사를 해서 로봇이 긁어가는 것 같으면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트가 진짜 사람처럼 착각하도록 가짜 헤더를 만들어줄 겁니다. 헤더 부분에 이렇게 add 헤더를 눌러서 네임 부분에 쿠키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또 한 번 눌러서 accept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accept 줄긋고 encoding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웹사이트 URL에서 뉴스를 긁어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잘 긁어와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밑에 런 once를 눌러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HTTP 모듈 위에 이렇게 흰색 원이 뜨고 눌러보면은 5개의 뉴스, 5개의 결과가 실행되었다고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아무 오퍼레이션이나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인풋으로 이러한 값들이 들어왔고 아웃풋으로 이러한 값들이 나왔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웃풋 아래에 있는 번들 밑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 해당 웹페이지에 뉴스 기사를 포함한 HTML 전체가 이렇게 긁어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HTML 코드 전체가 아니라 뉴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HTML 코드에서 실제 텍스트만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새로운 모듈을 추가할 건데요. 플러스를 누르시고 텍스트 파서를 검색을 해주세요. 이 텍스트 파서를 누르고 보면은 HTML2 텍스트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이 HTML 안에다가 바꿀 HTML을 넣으면은 그걸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 빈칸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전 모듈의 결과값이 쭉 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HTTP 모듈에서의 결과값인 이 데이터 값을 넣으면 되겠죠.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Anyway를 눌러주시고요.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HTTP 모듈이 실행되면서 이 텍스트 파서에 5개의 결과가 생기고 눌러보면은 이 아웃풋 안에 텍스트란 안에 보면은 HTML이 제거된 텍스트 영역만 쫙 남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출된 뉴스를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실제 본문인데 본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공유라든지 웹사이트의 메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텍스트 본문 부분만이기 때문에 이것만 깔끔하게 추출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추가한 모듈 이름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겠습니다. 이 HTTP 모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리네임을 눌러서 뉴스 데이터 추출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파서도 리네임을 눌러서 이거는 HTML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듈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모듈을 추가할 건데요. 오픈 AI를 누르고 여기서 Create a Completion을 눌러주세요.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여기에 버튼 형태로 뜨실 건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란에 자세히 남겨둘게요. 그걸로 연결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랑 똑같은 창이 뜰 겁니다. 자, 이제 뉴스 본문을 깔끔하게 뽑아주기 위한 설정을 해볼게요. 옵션 부분의 모델에서 GPT 3.5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3.5 터보 0125를 선택을 할게요. 모델을 GPT-4.5로 하면은 정확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양이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GPT-4.5로 하면은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렴한 GPT 3.5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래에 add 메시지를 추가를 한 다음에 롤을 유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콘텐츠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문서에서 이 뉴스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제거해줘. 뉴스 제목과 뉴스 본문만 남겨야 해. 문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챗GPT가 이 뉴스의 주제가 뭔지 알 수 있게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뉴스 옆에다가 가로를 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뉴스의 제목이 담겨있는 이 RSS 수집 모듈 하위에 타이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옆에도 저희가 추출할 뉴스 내용이 들어있는 이 HTML 텍스트로 변환 모듈 안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Show Advanced Settings를 켜서 고급 메뉴를 켜신 다음에 여기 템퍼러처를 0.2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이 템퍼러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고
지금은 그렇게 창의적인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0에 가까운 0.2 정도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맥스 컴플레션 토크는 답변 길이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답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0을 입력하겠습니다. OK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run once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 첫 번째 것만 실행시키고 스톱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실행이 된 다음에 오픈AI 상단에 이 흰색 풍선을 눌러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 리설트 안에 실제 뉴스 본문이 이렇게 추출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은 3.50125 가장 비용이 싼 걸로 해가지고 지금 본문 추출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조금 더 비싼 모델을 쓸수록 이 결과값도 아주 정확하게 출력이 되니까 그 부분은 가격 부분을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본문이 잘 출력이 됐으니까 이 본문을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먼저 구글 시트를 만들어 줄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이트에 가서 빈 스프레드시트를 눌러서 만든 다음에 뉴스 스크랩으로 해주고 첫 번째 맨 위에 제목, 원문, URL, 작성일이라고 이렇게 헤더를 넣어줄게요. 다시 메이크닷컴으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오픈AI 모듈 오른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이 구글 시트를 눌러주시고요. Add a row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구글 시트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버튼이 뜨실 거예요. 그걸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 스프레드시트 아이디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뉴스 스크랩을 검색을 해주시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 네임은 시트1 그리고 아까 헤더를 만들었으니까 헤더 포함 여부 yes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밸류스 이 부분이 구글 시트에 입력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제목열에 뉴스 제목을 넣어야 될 거니까 이 팝업 창에서 이 RSS 뉴스 수집 모듈 밑에 있는 타이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문 부분에는 뉴스 기사 원문을 넣어야 되니까 이 팝업 창에서 저희가 오픈 AI 모듈을 통해서 이 뉴스 원문을 추출을 해줬잖아요. 이 리설트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L 란에는 이 URL 정제 3번 모듈을 통과해서 깔끔하게 정돈된 URL 결과값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작성일 부분에는 이 RSS 뉴스 수집 모듈 밑에 있는 date created 작성된 날짜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run once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실행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실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오류가 뜰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오류가 뜬 이유는 GPT 3.5의 그 최대 토큰 수를 넘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add 에러 핸들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에러 핸들러 모듈 중에서 ignore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해당 오류를 무시하고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4개까지는 지금 결과값이 다 실행이 되었다고 뜨는데 한번 뉴스 스크랩 구글 시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뉴스가 잘 스크랩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러 핸들러를 추가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잘 실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run once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실행이 되었고 두 번째 실행이 됐고요. 세 번째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네 번째 이렇게 잘 처리가 됐고 에러가 발생한 한 건은 이렇게 무시를 했고 나머지 4개는 이 뉴스 스크랩에 잘 저장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수집해주는 플로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수정해주면 완료입니다. 바로 이 시나리오의 실행 간격인데요. 여기 첫 번째 모듈에 왼쪽 시계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시나리오 실행 간격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보시다시피 1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행 간격을 여러분이 원하는 간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수집하기를 원하시면 여기 런 시나리오 밑에를 눌러서 실행 간격을 에브리데이로 바꿔주시고 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바꾸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활성화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요. 활성화하겠다. 액티베이트 시나리오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켜지면서 매일 오후 4시 6분마다 실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이 수집한 뉴스들을 바탕으로 SNS 자동 발행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구글 시트에 SNS 글로 변환이라는 헤더를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체크박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링크드인, 트위터라고 이어서 적어줄게요. 이 SNS 글로 변환 체크박스가 체크되면은 이 옆에 링크드인용 글과 트위터용 글이 생성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발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도 체크박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체크박스가 체크되면은 여기 작성된 글들이 바로 발행되게끔 할 겁니다. 먼저 이 체크박스가 체크될 때 메이크에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연결고리를 웹훅이라고 합니다. 웹훅은 메이크닷컴의 구글 시트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세팅할 수 있는데요. 확장 프로그램 메뉴에서 부가기능 설치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메이크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뜹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거가 뜨는데 여러분은 설치가 뜨실 거예요.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이크닷컴으로 돌아가서 다시 크리에이터 뉴 시나리오를 눌러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주세요. 여기서 구글 시트 워치 체인지스 모듈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웹훅 부분이 뜨면은 옆에 애드를 눌러서 새로운 웹훅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웹훅 URL이 뜨는데요. 이걸 카피 어드레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구글 시트로 돌아와서 확장 프로그램, 메이크 폴 구글 시트, 세팅스를 눌러서 옆에 사이드바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여기 웹훅 URL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세이브로 저장을 해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잘 되었다고 뜨고요. 메이크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OK를 눌러주세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아래에 런 once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돌아가면서 구글 시트를 감지하고 있다고 뜨고요. 이 상태에서 구글 시트에서 체크박스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감지되었다고 하면서 이 결과값이 뜹니다. 여기서 아웃풋 번들 안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올드 밸류는 false, 즉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밸류는 true로 체크박스의 변경 사항을 메이크에서 잘 감지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인지 부분을 눌러서 열어보면은 이 감지된 사항이 두 번째 행 그리고 다섯 번째 열에서 감지되었다고 이렇게 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체크한 이 체크박스 위치를 보면은 두 번째 행, 다섯 번째 열이 맞죠? 이렇게 잘 감지를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듈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플로우 컨트롤 안에 있는 라우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추가하면 이렇게 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위쪽으로는 SNS 글 변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글이 써지는 플로우, 아래쪽으로는 발행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글이 발행되는 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이 위쪽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셋업 필터를 눌러서 이 필터 창을 띄워주시고요. SNS 글 변환 체크박스를 눌렀을 때 여기가 실행되어야 하니까 올드 밸류가 false이고 여기 밸류 값이 true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end루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칼럼 스타트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설정하려는 이 체크박스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칼럼 스타트 부분에 5를 넣어주시고 엔드루를 하나 더 추가해서 칼럼 엔드도 똑같이 5로 추가를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SNS 글 변환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만 이 플로우가 실행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플러스를 눌러서 OpenAI 크리에이터 컴플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델을 GPT-4o 미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드 메시지를 눌러서 롤은 유저로 세팅을 하고요. 이 텍스트 콘텐트 부분에는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이 프롬프트는 챗GPT에게 마케터 역할을 맡겨서 링크드인 글과 트위터 글을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글인데요. 챗GPT에게 부탁할 때 SNS 글로 바꿔줄 기사 원문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읽고 분석하세요 이 다음 부분에 기사 원문을 넣을 건데요.
이 구글 시트에 기사 원문이 어디 있나 확인을 해보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팝업 창에서 로우 밸류 안에 두 번째 열인 비열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처도 함께 표기하기 위해서 URL도 이 원문 링크 옆부분에 넣어줄 건데요. 다시 구글 시트에서 URL이 어디에 있나 확인을 해보면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프롬프트 부분에 팝업 창에서 세 번째 열인 C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 맥스 토큰스는 한 100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Show Advanced 세팅을 킨 다음에 이 템퍼러처는 0.32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Run Once를 눌러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구글 시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글로 쓰고 싶은 뉴스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고 다시 메이크 시나리오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변화를 감지하고 챗GPT로 인풋이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아웃풋 부분에 리설트 안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링크드인 글과 트위터 글이 잘 써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드인용 글 부분은 구글 시트 링크드인 열에, 그리고 트위터 부분은 여기 구글 시트 트위터 열 부분에 추가를 해줄 건데요. 지금은 두 글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주기 위해서 정규식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정규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내는 일종의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오픈AI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텍스트 파서 밑에 있는 매치 패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올려둔 정규식 패턴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치만 yes로 바꿔주시면은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해서 이 패턴과 겹치는 모든 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 방금 전에 챗GPT가 만든 이 리설트 결과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위해 Run Once를 눌러줄게요. Run Anyway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글 시트로 돌아가서 글로 쓰고 싶은 이 뉴스 옆부분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오픈AI가 글을 써주고 이 글을 텍스트 파서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링크드인 글과 트위터 글로 분리를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글들을 구글 시트에 저장해 줄게요. 텍스트 파서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플로우 컨트롤, 라우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는 링크드인 게시물, 아래쪽에는 트위터 게시물이 저장되도록 필터를 걸어주겠습니다. 아까 이 텍스트 파서의 이 결과물을 보면은 첫 번째 링크드인용 글 같은 경우는 i가 1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 트위터 글은 i가 2라고 나왔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필터를 걸어줄게요. 여기 첫 번째 선을 눌러서 필터를 키신 다음에 팝업에서 i를 누르고 1을 입력을 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글인 링크드인 글만 이쪽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구글 시트 업데이트 어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이 스프레드시트 아이디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뉴스 스크랩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시트 네임 시트 1 그리고 로우 넘버는 여기 로우 엔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밸류스 부분에 지금 링크드인 글을 저장을 하는 거니까 이 링크드인 열에다가 이 펄백 매치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역시 필터를 i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값은 2로 넣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똑같이 구글 시트 업데이트 어로우를 추가를 하고 나머지 옵션은 위에 거랑 다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밸류스 부분만 링크드인 부분이 아닌 트위터 부분에다가 펄백 매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un Once를 누르고 구글 시트에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고 챗GPT가 글을 써주고 구글 시트가 실행됐다고 뜨는데요. 시트로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링크드인 글과 트위터 글이 잘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 자동 생성 부분이 완성되었으니까 글 자동 발행 부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라우터 밑에 선 부분에 필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발행 체크박스가 체크될 때 여기가 실행되어야 되니까 칼럼 스타트를 이 발행 체크박스가 있는 열인 8번째 열로 입력을 하고요. 엔드루를 추가한 다음에 칼럼 엔드도 8번째 그리고 올드 밸류가 false이고
value 값이 true일 때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플로우 컨트롤에 라우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플러스를 눌러서 링크드인을 검색을 하고 여기 create user text post를 눌러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 부분에 링크드인 포스트 글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구글 시트에서 링크드인 포스트가 들어있는 열인 F열을 선택을 해주면 되니까 이 로우 밸류 안에 F열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세팅이 끝나고요. 이 부분도 역시 X 트위터를 검색을 해서 이 X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 포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뜨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API 신청이 통과돼야 메이크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귀찮긴 하지만 이 API 신청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 신청 방법을 링크로 남겨둘게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트위터 연결을 완료해 주신 다음에 이 텍스트 콘텐트 부분에 트위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지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밸류스 안에 있는 지열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이제 자동 발행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Run once를 누르고 Wait for new data를 누르신 다음에 구글 시트에서 원하는 글 옆에 발행 체크박스를 누르고 메이크 시나리오를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실행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드인 글이 잘 포스팅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트위터도 이렇게 글이 잘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의 스케줄링 부분에 이 구글 시트를 항상 감지하도록 immediately as data arrives를 켜주시면은 시스템 세팅이 끝나는데요. 기존 데이터는 삭제해주기 위해서 delete old data, delete를 눌러주시면은 세팅이 완료됩니다. 앞으로는 체크박스 하나만 클릭하면 AI가 알아서 글도 쓰고 발행까지 해주니까 꿈에 그리던 1일 1포스팅도 현실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시스템으로 제 관심 분야의 최신 뉴스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고 SNS 포스팅까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SNS를 통해서 셀프 브랜딩을 하려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I가 쓴 글이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은 모든 글이 일단 구글 시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발행 전에 검토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프롬프트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이 생성된 글 퀄리티가 충분히 마음에 들면은 이 발행 단계도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메이크 시나리오에서 이 발행 부분, 이 링크드인과 X 모듈을 이 업데이트 모듈 하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뉴스 선택만 하면 글 작성부터 발행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텝 자동화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make.com 시나리오 템플릿과 프롬프트 예시를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 단톡방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거나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단톡방에서 다양한 AI 활용 팁에 대한 질문 답변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이런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ake.com을 활용해서 SNS 포스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더 많은 AI 활용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